자, 14번 문제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절대값 x 빼기 y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인 요거고,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질 조건을 Q라고 하면 이 Q가 뭐예요? 필요 조건은 돼야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면 안 돼.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은 돼야 되고 충분 조건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P이면 Q는 참이 돼야 되겠고, 반대로 Q이면 P는 성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집합으로 보면 이놈의 진리집합 P가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은 돼야 되지만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P의, 즉 요거의 진리집합을 하나씩 구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P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썩 간단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등급이 뭐 4등급 이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이거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 x 빼기 y의 절대값은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 요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절대값이 있는데 이쪽은 어때요? 이 전체가 다 절대값이고 여기는 절대값을 빼고 있죠. 따라서 이쪽은 전체가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지만 이쪽은 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y가 만약에 절대값 x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 식은 만족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만족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즉, 어떤 경우예요?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큰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큰 경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식을 제곱을 해요. 제곱. 자,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값 x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다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을 한 등호와 그냥 등호가 같아요. 그죠? 얘를 제곱하면 x 빼기 y의 그냥 제곱이 되고, 다른 우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의 제곱이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전개를 쭉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고, 이걸 제곱하면 절대값 x의 제곱인데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 절대값 y제곱도 y제곱 2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제곱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없어지고 좌우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xy라는 식이 돼요. 자, 이건 결국 뭡니까? xy의 절대값의 곱과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y가 어떻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양, 이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니까 양.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면서 xy 곱이 0보다 커야 되면, 크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은 경우죠. 이게 같게 되면 사실 우변은 어떻게 돼? 0이죠. 따라서 좌변, 즉 절대값 x 빼기 y도 0이 돼야 되므로 결국 x는 y가 돼야 돼요. 원래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으면 y 기준으로 y는 x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도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양쪽이 같으려면 요거만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 되고요. 두 개의 우리가 진리집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xy가 같으면 성립하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더 클 때 xy 곱이 0보다 크면 성립을 해요. 그죠? 요게 p예요. 그럼 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P의 진리집합이 두 개가 잡혔잖아요. 이제 요 기억부터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만족해야 될 여기 있는 우리가 조건을 Q라 했잖아요.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여기서 구한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포함은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 반대는 성립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절대값 x는 절대값 y라고 했어요. 그죠? 자,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라는 논제는 이 p가 그죠?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고 둘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p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사실 기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y는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런 것만 된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억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p가 아예 q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 그냥 이 p가 q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곱이 양인 케이스여야 되는데 이건 곱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예 안 되고요. 디귿을 보시면 xy 곱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돼요. 더군다나 얘는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면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제한도 없으니까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xy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거는 xy가 같으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쵸? 이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xy가 같으면 xy의 곱은 그냥 x제곱이라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디귿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의 반대가 즉 이 q가 p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xy의 곱이 0보다 크다만 있으니까 이 안에는 사실은 절대값 y가 절대값 x보다 큰 경우도 다 있으니까 이게 1위로 가지는 못해요. 다음 리을을 보시면 우리가 xy 같은 경우도 p에는 있잖아요. 근데 리을에는 x가 y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 미음은요. 일단 요거를 제곱하면 이런 형태로 가고 둘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둘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큰 거를 다 가지고 있죠. 이 안에서 이거 뭐 곱이 양이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다 만족하는 게 p인데 이거는 그냥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다라는 것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얘가 이 q가 p를 포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xy가 같다라는 것도 결국은 둘의 곱이 양수인 거에 1분이니까 이건 여기에 들어가요. 따라서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미음인데 이 문제는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먼저 전체 집합이 12I인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적어 보면 1, 2, 3 이렇게 해서 얼마? 8, 9까지입니다. 그죠? 이거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A하고 X의 합집합과 B하고 X의 합집합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집합 C하고 B의 차집합과 X의 교집합은 8이 되는 것을 만족하는 집합류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좀 쉬운 것부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C,
C하고 B의 차집합이라는 친구를 한번 적어 볼게요. C에서 B에 있는 걸 빼니까 6, 7이 빠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8, 9죠. 그럼 8, 9와 X의 교집합을 했더니 8만 나온다라는 것은 이 집합 X에는 어떻게 됩니까? 8은 들어가는데 누구? 9는 X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 문장이 뜻하는 건 딱 요거만 있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딱 짚어주고 있죠. 8은 집합 X에 들어가고 9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 이 첫 번째 지문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선 A 합집합 X는 A의 원소인 3, 6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더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하고 X의 합집합은 5, 6, 7이 있고 또 누군가가 더 있는데 이 둘이 같지요. 그러면 집합 X에는요. 보세요. 여기에 3이 없으니까 B가 5, 6, 7이니까 집합 X에 3이 있어야 두 합집합이 같아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 집합 A가 3, 6은 있지만 얘랑 얘가 같으려면 5하고 7을 X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뭐 어차피 양쪽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개의 합집합 그룹이 똑같으려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5, 6은 확실히 있고 이쪽은 5, 6, 7이 확실히 있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6은 똑같으니까 빼고 5하고 7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X가 가져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여기에 3이 있으면 여기도 3이 있어야 되는데 B는 3을 가지지 못하니까 집합 X가 3을 가져야 돼요. 다 됐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집합 X는 3, 5, 7에 8은 반드시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더 가져도 되는데 단 하나 9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집합 X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3, 5, 7, 8은 반드시 포함하고 9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되죠. 그죠? U에서 3, 5, 7, 8과 9 이 5개를 뺀, 즉 U의 원소의 개수가 9개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4개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5개를 뺀 이 4개의 나머지 원소로 만드는 부분집합에 3, 5, 7, 8은 넣고 9는 빼버리는 거죠. 따라서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이 4개로 만드는 부분집합인 2의 4승, 즉 16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즉 요거를 빼고 나머지 이 4개가 결국은 누구예요? 1, 2, 4, 5, 6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부분집합을 만든 개수가 이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될 3, 5, 7, 8은 넣고 그 다음에 9라는 원소는 영원히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논리도 좀 있고 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고 좋은 문제네요. 다음은 16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이 18이어의 자연수 18개나 되네요. 이거의 부분집합 AK는 AK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9가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n이라는 자연수를 가지고 원소의 모양은 2의 n승 형태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AK하고 B의 합집합이 AK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하래요. 일단 이게 뭘 뜻해요? 이건 유명하죠. 두 개를 합했더니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B가 어떻게 돼요? AK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선 집합 AK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먼저 집합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3n 플러스 9가 전체 집합 U에 들어가야 되고 n은 자연수니까 어떤 게 올 수 있어요? 1, 그러면 10이니까 들어가죠. 2 어떻게 돼요? 2, 3은 6이니까 15니까 들어가죠. 3 하면 어떻게 돼요? 딱 18이라서 전체 집합 U에 들어가니까 n이 딱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B는 원소 1, 2, 3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원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즉 2, 4,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자, 이제 이 AK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2, 4, 8은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K를 한번 볼 텐데 이 AK는 X라는 것의 모임인데 이 모양이 보세요. X 곱하기 Y-K가 24가 되고 여기서 이제 Y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니까 이 Y가 결국 1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18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K는 아마 정해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이 X가 지금 보시면은 자, 요 모양에서 이 X는 Y-K랑 X랑 곱해서 24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24의 약수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X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가 이제 음수가 되면 이 집합 AK의 원소가 음수가 들어오니까 이 집합 AK가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전체 집합 U가 1에서부터 18까지 자연수로 구성이 되니까 이 X는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24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AK가 반드시 2하고 4하고 8을 AK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X의 값이 2도, 4도, 8도 반드시 돼야 돼요. 자, X가 2, 4, 8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Y-K가 얼마입니까? 12랑 4이면은 6이랑 3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Y는 결국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K, 6 플러스 K, 3 플러스 K가 돼야 되고 이 Y는 전체 집합 U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자, 그거만 만족하면 AK는 다 돼요. 사실 AK가 만족하는 거는 요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즉, 집합 B가 AK의 부분 집합, 즉 포함만 되면 되고 집합 B는 2, 4, 8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집합 AK는 2, 4, 8이라는 것만 원소로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집합 AK가 X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X 자리에 2, 4, 8이 올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런 K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2, 4, 8을 넣게 되면 이 뒤에 있는 Y-K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Y는 이런 세 가지 숫자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Y가 보시다시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K는 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K가 뭐 8이다 이런 건 안 되죠. 왜냐하면 8이 들어가면 요 세 개를 꼭 Y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Y가 전체 집합, 즉 1에서 18까지가 있는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K가 8이면 Y가 20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이죠. 따라서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는 K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6부터 어떻게 돼요? 4, 3, 2, 1 이렇게 오죠. 예를 들어서 K가 4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K가 4라면 Y는 16과 10과 7 그죠? Y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 들어가니까 얘가 이런 숫자가 들어와서 이 곱이 24가 되는 X를 그때 맞춰. X가 어떻게, 얘가 16이면 K가 4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Y 빼기 K가 12, 6, 3을 따르니까 이때 이제 X는 2, 4, 8을 가지죠. 뭐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2, 4, 8이잖아요. 그러므로 만족하는 K는 이렇게 몇 개? 6개예요. 따라서 K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1,
2, 3 해서 얼마? 6까지 더하죠. 그러면 이게 7이 3개 있네. 21이 정답이네요. 자, 이 문제는 뭐 집합처럼 보이긴 하지만 집합도 물론 꽤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집합 AK가 만족해야 될 이 형태에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집합 AK라는 건 결국 K를 고정해 주는 거고 얘가 고정이 됐을 때 이 X가 반드시 2, 4, 8이 될 수 있어야 되고 Y는 1에서부터 18까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X의 값이 2, 4, 8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K가 어떤 게 올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주는 문제예요. 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시고 잘 모르면 또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17번입니다. 집합 X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죠. 자연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그랬어요. X가 1하고 10 사이 이런 범위를 가질 때 fx는 x다. 즉 항등함수죠. 그죠? 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n하고 k에 대해서 f에 10n 플러스 k가 들어오면 fn 플러스 k의 형태로 바꾸어준다. 이게 이제 뭘 뜻해요? 네. 여기서 k가 0 또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0 또는 9 이하의 자연수라는 것은 k가 이제 0부터 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 이 말은 이 k가 어떻게 돼요? 1의 자리를 뜻하고 그거 1의 자리를 뺀 10n 이게 10의 배수잖아. 1의 자리를 뺀 나머지 전체를 뜻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fn 더하기 k의 형태로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된 굉장히 복잡한 함수죠. 이거에 대해서 10하고 100 사이 a에 대하여 fa가 두 자리 자연수예요. 이거의 함수값이 두 자리 자연수이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한 게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함수의 f10n 플러스 k는 fn 플러스 k라는 문장과 f의 x는 x, 단 x가 얼마? 1하고 14이죠. 이 두 개를 결합한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말은 뭡니까? x가 결국 1의 자릿수죠. 1의 자릿수이면 그냥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와. 근데 1의 자릿수가 아니고 이거는 결국 이게 존재한다라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여기 오는 친구가 두 자리 이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1의 자리는 따로 빼고 1의 자리를 뺀 나머지를 10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F에 34가 왔다 칩시다. 얘는 결국 30 더하기 1의 자리가 4고 30은 10 곱하기 3 더하기 4니까 1의 자리는 그냥 빼서 4고 이거는 10으로 나누어서 F3 더하기 4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의 자리니까 이 두 번째 1의 자리에서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서 7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두 자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해볼까요? 71이다. 그러면 이건 F에 10 곱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F 7 더하기 1이라서 7 더하기 1이라 8. 이해돼요? 자, 몇 번 해보니까 느낌 오죠? 결국은 제시된 이 함수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들어오는 친구에 어떻게 돼요? 각 자릿수의 합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A를 찾아야 되는데 이 FA가 방금 말했다시피 A의 자릿수의 합인데 그 결과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자릿수의 합이 두 자리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이 F의 FA가 2라는 건 이 FA는 뭐 잠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FA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를 뭐 B라 하죠. 그럼 요거가 이제 요 전체가 지금 우리 B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FB는 2니까 이게 두 자리 자연수인데 이 두 자리 자연수의 자릿수의 합이 F인데 그게 2라는 것은 결국 B의 자릿수의 합이 얼마다? 2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자리여야 돼. 그럼 B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1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 얼마? 20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되는 게 없죠. 자릿수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이거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B가 11인 경우예요. B가 11인데 우리 B가 뭐였어요? FA잖아요. 이게 뭐라고? A의 각 자릿수의 합이죠. 자릿수의 합이 결국 11인 두 자리 자연수죠. 자, 결국은 A의 자릿수의 합이 11이 되는 A는 또 여기서 보시면 10하고 100 사이, 즉 두 자리죠. 그럼 가능한 A는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는 없죠. 이게 즉 앞이 10인 경우는. 그렇죠? 10은 제일 커야 19라 자릿수의 합이 10밖에 안 돼. 그럼 얘는 29, 38, 47, 56, 65, 74, 83, 92까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가 일단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가 얼마인 경우입니까? B가 20인 경우죠. B가 20이라는 건 결국 FA, 즉 A의 자릿수의 합이 얼마? 20인 경우예요. 그러면 그런 A는 어떻게 됩니까? 자릿수의 합이 20이 되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두 자리 숫자인데 요 각각이 커야 어떻게 돼요? 99잖아. 그러면 자릿수의 합인 FA는 반드시 얼마? 18보다 작거나 같죠? 20이 될 수가 없지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B가 20인 경우, 즉 A의 자릿수의 합이 2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 독특하죠? 예, 함수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함수가 뭔가 수식적으로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딱 보고 이렇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몇 가지를 대입해 보시면 결국 이게 나타내는 함수의 의미가 여기 들어오는 친구의 자릿수의 합이다라는 걸 알으시면 그럼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역시나 어렵긴 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먼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즉 지금 전체 집합 A는 10 이하니까 1, 2, 3 뭐 이렇게 해서 9, 10까지고 X는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될 조건이 어떻게 돼요?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족해야 될 X가 만족해야 될 조건. 이게 아마 복잡하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집합 X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의 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즉 A하고 B가 AB가 다르고 이 두 개가 모두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 A 플러스 B는 절대 뭐다?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A, 전체 집합 A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이고 X는 A의 부분 집합이면서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집합 X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를 가져왔을 때 그 합이 어떻게 된다? 3의 배수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게 뭡니까? 정수의 분류죠. 즉,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 이 숫자를 3이라는 것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성질로 분류를 할 거예요. 즉 3K, 3의 배수 형태인 숫자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죠. 3의 배수인 친구는 3, 6, 9, 9 3K 플러스 1 형태 즉 3으로 나눠 나머지가 1인 것은 1, 4, 7, 10 그 다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친구는 2, 5, 8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3K 플러스 1만 4개이고 나머지는 3개씩 있죠. 이렇게 숫자를 분류를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나 또는 곱셈을 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자면 이 3K라는 이러한 그룹에서는 두 개를 가져왔을 때 그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3의 배수니까 두 개의 합은 3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3K 플러스 1, 요 그룹 안에서 요 내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 다른 하나도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 이제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에서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3K 플러스 1 형태, 즉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남고 하나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가 남으니까 이거를 더하게 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즉 3의 배수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요렇게 두 개 해도 또는 요렇게 두 개 하더라도 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3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 이 집합 X를 이것들 중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될지 하는 감이 조금씩 오지요. 그죠? 자, 방법은 일단은 3의 배수인 요 집단에서는 요 집단, 즉 3K인 이러한 무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아야 몇 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많아야 하나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개만 돼도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니까 이 3K 집단에서는 아예 안 쓰거나 하나만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의 무리는 동시에, 그죠?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가 없어요. 요 두 무리는 나머지가 1하고 2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게 되면 3의 배수가 되니까 이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대략 조금 이제 X의 성질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문제를 정리를 해보니까 까다로웠는데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수를 끌어나가냐 하면 이 3K에서 그죠? 하나의 원소가 사용이 될 때부터 봅시다. 그죠? 첫 번째.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3K에서 어떻게 돼요? 원소가 사용되지 않을 때죠. 그렇겠죠? 두 개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즉 3의 배수의 원소들인 369 중에 하나만 사용될 때예요. 여기서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1에서 나머지 원소들이 나와야 돼요. 또는 3K 플러스 2 무리에서 나머지 원소들이 나오면 돼요. 이거 둘이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다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3K 플러스 1의 무리들이 누구야? 1, 4, 7, 10이잖아. 이 중에서 그죠? 몇 개? 한 개 이상이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사용이 되고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이 오면 되니까 이 1, 4, 7, 10 4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되죠.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만 빼면 되죠.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승계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 1개만 빼면 그러면 여기서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이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1개 추가가 되니까 결국 앞서서 만족해야 되는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을 만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 몇 개 있을까요? 15개. 그런데 3K 즉 요 그룹에서 하나가 오니까 셋 중 하나가 올 수 있죠. 그래서 45개를 만족해요. 이해되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요거죠. 3K 플러스 1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원소를 뽑아낼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3K 플러스 1에서는 3K 플러스 2 그룹에서는 2하고 5하고 8 세 가지가 있죠. 이것도 똑같죠. 이 세 개의 원소로 그죠? 뭐를 만들어요? 부분 집합을 만들 거고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지만 그 중에 공집합은 빼야 되죠. 왜? 원소의 개수가 2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1개가 나오더라도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럼 이게 7개죠. 따라서 이 경우는 7 곱하기 얼마? 3. 그래서 21개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 3의 배수인 그룹에서 1개가 들어오면서 이 x를 구성을 하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66개가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3의 배수의 집합에서 아예 원소가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죠. 이때도 역시나 3K 플러스 1의 무리에서 그죠? 집합 X를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면 이때 우리가 3K 플러스 1인 친구들이 1, 4, 7, 10 4개니까 이것들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이 X의 원소의 개수가 아까 몇 개? 2개보다 커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 빼고 1개인 게 몇 개 있겠어요? 4개 있죠? 이걸 빼야겠죠. 그러면 11개가 돼요. 마찬가지로 3K 플러스 2에서 이 집합 X를 만들면 이 친구는 2, 5, 8이니까 이걸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3승계고 공집합 빼고 원소가 1개인 거 3개 빼면 4개죠. 여기서 몇 개? 15개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전체는 몇 개입니까? 전체는 81개의 우리가 원하는 X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 근데 정수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또는 기준이 4가 되면 이 분류가 4개가 되겠죠.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테크닉들은 자주 사용이 되니까 조금 상위권이면 한 번 정도는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4x 플러스 3y가 x 이꼴 k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럴 때 이런 값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술기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산술기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이죠. 전형적인 그죠? 약자로 우리 CSI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코시 슈와르츠예요. 우리 코시 슈와르츠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입니다. 제곱. 여기서 A, B, CD는 CD란다. A, B, X, Y는 양수 조건도 없고 실수이고 요 등호죠. 등호가 성립할 등호 조건은 뭐다? X분의 A가 Y분의 B다. 요게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코시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힌트는 산술기하에 비해서는 좀 빈약해요. 대신 뭐 코시가 많이 자주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시의 제일 큰 힌트는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 문제의 힌트에서든 또는 어디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에서든 나오게 되면 코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대나 또는 최소를 묻는 문제에 주로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시의 사용법 같은 건데, 이 코시는 보시다시피 문자가 AB가 약간 한 세트, XY가 한 세트처럼 두 세트가 움직이는데 총 문자가 4개나 되죠. 이렇게 복잡한 최대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트 중에 보통 우리가 한 세트는 뭐다? 상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거 좀 감안해 두시면 코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을 쓸 텐데 이 코시는 공식도 조금 복잡하고 이 공식에 있는 문자 세트 중에서 한 세트에는 상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랑 비교하면서 어디에 무엇을 넣을지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우선 보시면 x제곱 y제곱이 16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없이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해요. 즉 x 자리에는 그대로 x, y 자리에는 그대로 y를 써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자 세트, AB 문자 세트에 적합한 그죠? 적합한 상수가 들어와야겠죠. 어떤 상수가 들어올까요? 문제를 보시면 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상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3x 플러스 4y에 우리가 최대를 구하는데 이 4x 플러스 3y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서 밖에 못 만들죠. 그렇게 생각하면 a, b에 누구? 4하고 3을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에서 4x 더하기 3y의 제곱이라서 우리 문제에 있는 힌트인 제곱 더하기 제곱과 문제에서 물어보는 4x 플러스 3y가 다 나타났죠. 이제 여기에다가 16을 대입을 하면 결국 25 곱하기 16이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좌우에 루트를 씌우면 5 곱하기 4고 4x 더하기 3y고 이쪽은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우리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m이라고 쓰자 했는데 20이죠. 그때의 이제 등호 조건을 구해야 되죠. 그때의 등호 조건은 요거의 b가 같다. 즉 4분의 x가 3분의 y가 같죠. 그래서 3x는 4y고 그 다음이 4x 더하기 3y가 20. 요걸 연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에서 y에 얼마? 4분의 3x를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4x 더하기 3의 y에 4분의 3x면 4분의 얼마? 25x가 20이죠. 따라서 x는 집어넣으면 25분의 얼마? 80이라서 5로 나누면 5분의 얼마입니까? 16이죠. 요게 이제 k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x가 k일 때 최대값 m을 가진다. 5 곱하기 k가 5분의 16이고 m이 20이니까 답은 36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 자주는 아닌데 등호 조건까지도 물어보는 거라서 꽤 코시를 파기는 했어요. 하지만
되게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전체 집합이 자연수에 대해서 그것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32라고 했을 때 집합 B는 뭐예요? 예, A에 있는 원소에다가 여기 3분의 K를 더해서 집합 B를 만들고 있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K를 구하라죠. 자, 이거 이제 이 원소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우선 이 두 집합이 나오고 이런 교집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라, 요렇게. 둘의 교집합은 4, 7, 9예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 그 다음에 집합 B도 어떻게 돼요? X의 원소의 값을 가지고 와서 3분의 K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니까 결국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마찬가지로 6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역시 3개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집합 A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가정합시다. A, B, C, 4, 7, 9라고 하면 집합 B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3분의 K를 더하면 되니까 A 더하기 3분의 K, B 더하기 3분의 K, C 더하기 3분의 K이고 4, 7, 9에도 우리가 3분의 K를 더하겠죠. 그럼 4 더하기 3분의 K, 7 더하기 3분의 K, 그 다음 얼마? 9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가 4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뭐 이런 친구가 그죠? 9가 될 수도 있고 얘가 9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용할 힌트는 뭡니까? 그렇죠. 모든 원소의 합이 30이라 그랬죠. 집합 A에, 그치? 그럼 이거를 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원소의 합을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이죠. 얘가 32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32가 넘기면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가 뭘까요? 이거겠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60이라 그랬어요. 이거의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집합 B 거 다 더하고 이 부분만 더하면 되죠. 지금 요 세 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요렇게 했으니까 여기 4, 7, 9 있으니까 여기는 A, B, C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 즉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 B 쪽부터 다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4, 7, 9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하고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다 더해지죠. 그럼 남는 게 얼마입니까? 이 A, B의 차집합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남죠. 따라서 A, B, C의 합, 요거만 남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집합 B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3분의 K는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9 그쵸?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사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집합 A의 원소의 합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전체가 그냥 바로 32고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10이라고 구했죠. 따라서 이놈은 여기 앞에 게 얼마예요? 2K고 그죠? 뒤에 게 32 더하기 10이니까 44 더하기 2K가 원소의 합 62가 되겠죠. 따라서 2K는 얼마? 18이므로 K값은 9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의 합 문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특히 우리 이 집합 B에서
이것들은 원소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 값을 먼저 이렇게 집합비 전체의 합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을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